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상탈출, 즉 이젝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탈출은 주로 전투기 조종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고계 비행기에도 비상탈출을 위한 낙하산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러 건의 비상탈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이죠. 강원 횡성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한 대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을 위해 이륙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종사들은 비상탈출하여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1월 20일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경기도 양평에 추락했지만 이때도 조종사 한 명은 무사히 비상탈출했습니다. 1월 10일 경기 화성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여 조종사 신모대가 순직을 했고 4월 1일 경남 사천 제3 훈련 비행단에서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 후 교관과 훈련생 4명이 비상탈출했으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8월 12일에는 경기 화성에서 F4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은 무사히 비상탈출했습니다. 비상탈출은 조종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모두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많은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탈출에 관해서 다루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가 직면한 비행의 위험성을 이해함으로써 민간인의 인식을 높이고 부상의 심각성을 줄이는 해결책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요. 2003년 에어쇼 도중에 조종사가 고도를 잘못 판단해서 비상탈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유명한 사진으로 알려졌어요. 아주 저고도죠. 조종사는 큰 부상 없이 무사했지만 전투기는 대파되는 사고 사례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 사진에서도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극적인 모습이 잘 찍혀 있어요. 비상탈출을 했고요. 거기다 낙하산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이 고장났을 때 무동력 활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중전이나 대공화기 피격으로 기체나 날개 등이 파손됐을 때 활공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엔진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최소한의 활공이 가능합니다. 전투기는 속도가 빠르고 날개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활공률은 대략 1대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는 엔진 고장이 발생했을 때 활공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높은 곳에 던진 돌덩어리보다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거의 활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돌을 힘껏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하게 설계되었을지라도 조종사가 엔진 고장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진 고장 전투기 조종사는 기상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까지 비행한 후 비상 탈출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항공 비행기, 여객기, 헬리콥터는 비상 탈출할 수 없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만 놔두고 조종사만 살겠다고 비상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종사는 승객 그리고 항공기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것은 비상 탈출에 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n aircraft, 파이터가 되겠죠. 파이터, 즉 An ejection system is a system designed to rescue the pilot in emergency. 즉, 항공기, 전투기에서 비상시에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Once clear of the airport, 즉 뭡니까? 벗어났다면 ejection seat deploy a parachute, 즉 항공기에서 일단 벗어나면 사출 좌석이 낙하산을 펼친다라는 뜻입니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다음은 The standard ejection system operates in two stages, 즉 2단계로 발전해요. 비상탈출 시스템은 2단계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first the entire canopy, 덮개죠. canopy above the pilot
are opened and the seat then pilot are launched through the opening. 즉 캐노피가 열리면 그 열린 구멍 속으로 조종사가 사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modern fighter use airguard system, 즉 탈출 시스템인데요. for the ejection mechanism, 사출 메커니즘. 그래서 이것이 two stage are combined or single stage. 이게 두 대는 게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the seat is a propelled, 즉 시트가 튕겨져 나가는데 out of fighter by the explosive, 즉 explosive charge라는 것은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로켓 모터에. 그래서 좌석에 앉아있는 조종사는 폭약이나 로켓 모터에 의해 전투기 밖으로 추진이 됩니다. 비상탈출 좌석은 일종의 로켓입니다. 불꽃놀이 할 때 폭죽을 사용한 것과 유사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비상탈출이 작동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여기서는 비상탈출 작동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폭약이 점화됩니다. 두 번째는 로켓이죠. 로켓이 점화됩니다. 로켓이 점화해서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거의 동시에 좌석이 위로 솟구칩니다. 그 다음에 가속이 되고요. 추진 사출 좌석은 약 30m 정도, 30m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다음에 좌석이 분리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클리어링. 항공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 좌석이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하산, 보조 낙하산, 비상탈출 좌석이 사출되면 먼저 보조 낙하산이 펼쳐지고 조종사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준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좌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사는 낙하산 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이 대략 2에서 4초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좌석 추력 가속도는 얼마냐? 대략적으로 초속 140에서 160m/s 제곱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약 14에서 16의 힘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조종사 몸무게의 약 14배에서 16배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하중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상탈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약 20에서 30%가 척추 및 요추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42%는 척추 골절을 입었으며 대부분 흉부, 가슴 부분이죠. 단순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상탈출을 할 때 받는 풍압이 있잖아요. 막 튀어나가는 거니까 풍압이 너무 커서 조종사의 머리가 갑자기 앞으로 또는 뒤로 쏠려 목이나 다른 부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지만 전투기에서 탈출하는 것과 관련된 힘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사 신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나 힘이 작용하냐? 전투기 속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투기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속도가 높을수록 충격도 커지겠죠. 조종사 몸의 에너지 전달은 속도이죠.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탈출을 위한 안전 고도와 속도가 얼마인지 해당 전투기 조종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외국 비상탈출 사례 보고에서도 가능하다면 비상탈출에 적합한 속도까지 감속한 후 탈출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속도가 약 500노트, 시속 900km죠. 이상이라면 사망률은 약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탈출이 10,000피트 이하에서 발생했다면 고도에 따른 산소 공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공중전은 지상에서 10,000피트에서 20,000피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고고도에서 비상탈출할 때 산소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할수록 좌석에 작은 산소통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 충돌이나 공중전으로 좌석이 손상되면 조종사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안전하게 전투기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착지 과정에 적지 않은 부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상자의 대부분은 낙하산 착지에서 발생했고 착지할 때 심각한 발목 부상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상탈출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종사가 안전한
착지 장소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 요원과 같이 전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비상탈출에 관한 비디오 틀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손잡이입니다. 당겼습니다. 로켓이에요. 로켓이 쭉 날아가는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조종사는 그 레일, 그 로켓이 발생하는 로켓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좌석에 붙인 것은 로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상에서도 이와 같이 제로. 지상에서도 이와 같이 펼쳐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고고도에서도 이렇게 막 먼저 이제 저런 작은 낙하산이 먼저 펴져서 고도를 낮추는 후에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하면 중낙하산이 펴지는. 이런 것도 이런 현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좌석이 떨어져 나가죠. 좌석이 떨어져 나가. 이것은 다시 한번 보면 지상에서 탈출하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고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조종사는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조종사 비상탈출이 고고도라면 보충 산소를 사용하면 되지만 지상이나 저고도에서도 비상탈출을 해야 할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에어쇼 도중 지상에 근접한 곳에서 비상탈출했을 때 낙하산이 펼쳐질 수 있는 충분한 고도까지 솟구쳐야 조종사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로 이젝션 시스템, 지상에서 그대로 탈출하는 거죠. 앞에 소개한 아주 근접한 지역에서 비상탈출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조종사가 저속 비행 중에 위쪽으로 탈출하는 것과 지상 사고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결론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용공의 수호자라고 무한 신뢰와 존경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